어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나는 시어머니의 발끝을 붙잡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발길질이었다. 더러워. 손 치워. 최연우. 내 이름이었다. 아니, 예전에 내 이름이었었다. 지금의 나는 최연우가 아니다. 나는 죽었다. 아니,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3년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다. 국내 5대 재벌가의 외동딸로. 이제 시작이다.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 3년 전. 연우야, 너 정말 예뻐. 평생 지켜줄게. 김진우의 그 말을 믿었다. 정말로 믿었다. 26의 나는 너무 순진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진우는 중견 건설회사의 외아들이었다. 잘생기고 다정하고 나를 공주처럼 대해줬다. 우리 결혼하자.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프로포즈를 받던 그날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한다. 레스토랑 전체를 장미로 가득 채우고 무릎을 꿇은 진우의 모습. 네.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다. 연우야, 재벌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 집안이야.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니? 엄마, 진우 오빠는 안 그래요. 진짜 저를 사랑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행복하게 살게요. 아,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귀에다 대고 소리치고 싶다. 도망쳐. 지금 당장 도망쳐.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5성급 호텔, 500명의 하객,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우와, 신부 정말 예쁘다. 김진우 씨 복 터졌네. 저런 여자 만나다니. 축하 인사를 받으며 웃었다.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일주일도 채가지 못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연우야, 엄마한테 인사드려. 거실에는 시어머니 한정혜가 앉아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게 이쁘다는 며느리야? 생각보다 못생겼네. 네. 첫 인사가 왜 그래? 무릎 꿇고 절을 해야지.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까지. 닥쳐. 이 집안에 규칙이 있어. 며느리는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야. 나는 진우를 쳐다봤다. 도와달라고. 뭐라고 말해달라고.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렸다. 연우야, 엄마 말씀대로 해. 한 번만. 그날 나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리석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때 처음 알았다. 절을 해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절하라니까? 한정혜가 내 머리를 손으로 눌렀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네. 대답은 크게 해. 벙어리야? 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진우는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다시 끓여. 밥이 설 익었어. 처음부터 다시 해. 반찬이 3가지밖에 없네. 최소 5가지는 있어야지. 하루에 10번도 넘게 음식을 다시 만들었다. 손가락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누이 김진희가 부엌에 들어왔다. 도와주려는 줄 알았다. 언니, 설거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진짜 느리시네. 죄송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 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네. 아, 맞다. 제 옷도 빨아주세요. 손빨래로요. 세탁기 돌리면 옷 상해요.
신우이는 나를 가정부 취급했다.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이었다. 밤에는 진우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연우야, 맥주 가져와. 오빠, 오늘 너무 피곤해서. 가져오라니까. 진우가 소리를 질렀다. 결혼 전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대. 좀 잘해드려.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게 열심이야? 밥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아,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창피하게. 네. 시집 온 년이 친정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 꼴불견이야. 그날 밤 나는 또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 내지 않았다. 들키면 시끄럽다고 야단 맞을 테니까. 시간이 갈수록 학대는 심해졌다. 연우야, 이리 와봐. 한정희가 거실에서 나를 불렀다. 네, 어머니. 너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제가요? 그래. 몰래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 봐. 사실 살이 빠진 건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다.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나면 힘들어서 밥 먹을 힘도 없었다.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한정희가 밥그릇을 내 앞에 놨다. 지금 여기서 세 그릇 먹어. 네. 못 먹겠어? 못 먹으면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에요. 먹을게요. 나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배는 이미 불렀지만 계속 먹었다. 한 그릇, 두 그릇. 더 먹어. 한 그릇 더. 세 그릇을 다 먹자 토할 것 같았다. 화장실 가도 될까요? 안 돼. 여기 앉아 있어. 토하는지 보게. 한정희는 내가 토할까봐 30분 동안 감시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화장실에서 다 토했다. 진우에게 말했다. 오빠,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연우야,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참아. 참으라고요? 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목소리 낮춰.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오빤 제 편이 아니에요? 진우가 나를 째려봤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에요. 알았으면 입 다물고 있어. 여자가 말이 많으면 복이 없어.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 내 편은 없다는 것을. 결혼 1년이 지났을 때 나는 임신했다. 오빠, 나 임신했어. 기쁜 마음에 진우에게 달려갔다. 진짜?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래. 잘했네. 진우의 반응은 싱거웠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아기가 생기면 달라질 거야. 진우 오빠도 어머니도.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임신했다고? 그래서? 한정혜는 무표정했다. 어머니, 손주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긴 뭐가 기뻐. 아들이라는 보장이라도 있어? 네. 딸 낳으면 어떡하려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집안을 이어왔어. 아직 성별은. 닥쳐. 어쨌든 집안일은 계속해야 돼.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마. 임신 중에도 나는 모든 집안일을 했다. 무거운 빨래, 화장실 청소, 마당 쓸기. 어머니, 제가 임신 중이라서 무거운 거는. 임신이 병이야? 옛날 여자들은 애 베고도 농사 다 지었어. 어느 날 계단에서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내려오다가 언니 조심하세요. 진이가 일부러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 나는 균형을 잃고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으악! 배를 부여잡고 쓰러진 나를 보고 진이가 웃었다. 어머, 미안해요. 안 보였어요. 피가 흘렀다. 아기. 진우. 119 불러. 병원에 실려갔지만 아기는 살릴 수 없었다. 유산이에요.
많이 다쳤습니다. 의사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제 아기. 하지만 진우는 차갑게 말했다. 다시 나으면 되지. 그리 슬퍼할 것까지 있나? 뭐라고요?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딸이었을 수도 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그저 이 집안의 가정부이자 화풀이 도구일 뿐이었다. 퇴원 후 집안일은 계속됐다. 유산했다고 쉬려고 꿈깨 설거지나 해. 한정에는 인정사정 없었다. 몸은 아팠지만 참았다. 어느 날 밤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오빠 자? 문자 메시지였다. 호기심에 열어봤다. 오빠 내일 거기서 봐요. 사랑해요. 송신자는 수빈이라고 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더 확인해봤다. 수십 통의 문자, 사진, 통화 기록. 진우는 결혼 후 내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오빠, 뭐야, 왜? 진우가 방으로 들어왔다. 이게 뭐예요? 핸드폰을 보여줬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남의 핸드폰 왜 봐? 수빈이가 누군데 이 시간까지 문자를 해요? 시끄러워. 목소리 낮춰. 낮추라고요? 지금 농담해요? 짝! 진우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다.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오빠, 너 같은 무능한 여자 때문에 밖에서 위로받는 거야. 무능하다고요? 저 뭘 잘못했어요? 아이도 제대로 못 낳고 집안일도 못하고 넌 쓸모가 없어. 그럼 이혼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내가? 진우가 비웃었다. 좋아. 이혼하자. 근데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가요? 그래. 너 같은 쓸모없는 여자랑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정희가 서 있었다. 어디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우리 허락도 없이? 어머니,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못 살긴. 너 여기서 나가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건데? 그래도, 그리고 너 부모님 가게, 우리 집에서 대출 보증 서준 거 알지? 나는 얼어붙었다. 네. 이혼하면 당장 돈 갚으라고 할 거야. 3억? 갚을 수 있어? 없으면 입 닥치고 살아. 알겠어? 나는 무너졌다. 부모님의 식당은 시댁의 대출 보증으로 차렸다. 이혼하면 부모님이 파산한다. 네. 잘 생각했어. 들어가서 짐 풀어. 그날 나는 영혼이 죽었다. 그리고 2년이 더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시댁의 노예였다. 어느 날 한정혜가 나를 불렀다. 연우야, 진우가 재혼하기로 했어. 네. 너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대. 누구요? 대성그룹 회장 딸. 이서영. 대성그룹. 대기업이었다. 그래서 너 나가줘야겠어. 이혼하라는 거예요? 응. 근데 위자료는 당연히 없어. 어머니, 제가 3년 동안. 3년? 그래서 밥값은 했어? 한정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서류였다. 도장 찍어. 싫어요. 뭐? 저 안 찍어요. 이혼하려면 정식으로 하세요. 위자료 받을 거예요. 한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 끝까지 버티겠다? 네. 좋아.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진우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최연우 나와. 왜요? 나오라니까. 진우가 내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아야. 거실로 끌려갔다. 한정혜와 진이가 앉아 있었다. 오빠, 이혼 서류 가져왔어? 진이가 물었다. 응.
여기. 진우가 서류를 꺼냈다. 최연우, 마지막 기회야. 도장 찍어. 싫어요. 짝, 짝, 짝. 진우가 내 뺨을 연달아 때렸다. 찍으라고. 아들아, 세게 때려. 정신 차리게. 한정희가 부채질했다. 진우는 주먹으로 내 배를 가격했다. 도장? 싫어요. 인연이. 진우가 내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정신이 흐려졌다. 오빠, 그냥 강제로 찍어. 진이가 말했다. 그래. 진우가 내 손가락을 잡았다. 도장을 억지로 찍으려는 순간. 하지마.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뺐다. 인연이 진짜. 진우가 내 얼굴을 발로 찼다. 콱직.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으악. 시끄러워. 한정희가 내 입을 틀어막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정신을 잃어가는 순간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러다 진짜 죽겠는데요? 죽으면 어때?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 그게. 진우야, 전혀는 쓸모없어. 없애는 게 나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들은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눈을 떴을 때 나는 낡은 방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아팠다. 얼굴, 갈비뼈, 팔, 다리. 모든 곳이 부러지고 멍들어 있었다. 신음소리가 나왔다. 문이 열렸다. 한정희가 들어왔다. 깼어? 어머니. 좋아. 그럼 이제 나가. 네. 여기 시골 빈집이야. 아무도 없어. 알아서 나가. 어머니, 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건 내 문제지. 우리는 서울 가야 해. 한정희가 돌아섰다. 잠깐만요. 뭐? 물이라도 좀. 물? 저기 수돗물 나와. 알아서 먹어. 문이 닫혔다. 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정말로 나를 버리고 갔다. 나는 기어서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려 했지만 밖에서 잠겨 있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다. 여긴 깊은 산속이었다. 3일이 지났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질 못했다. 의식이 흐려졌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아,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 빨리 119.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맥박 약해요. 빨리 병원으로. 나는 들것에 실렸다. 시야가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헬기 안의 한 남자였다. 꼭 살려야 해. 제발. 그 남자의 얼굴이 슬퍼 보였다. 왜일까? 그리고 나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다. 여기가. 정신 차렸어요? 간호사가 다가왔다. 여긴 어디예요?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이에요. 3주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3주. 정말 다행이에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간호사가 나갔다. 곧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품이 있는 남자였다. 깨어났군요. 누구세요? 제 이름은 한정우입니다. 제가. 왜? 산속 움막에 버려진 채 있는 당신을 우리 일행이 발견했어요. 온몸이 부서지고 상처가 많아서 여기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한정우가 의자에 앉았다. 경찰이 모두 수사했어요. 당신 시댁 식구들이 한 짓이더군요. 살인 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죠? 제 부모님 가게. 대출 보증 빚이 있어요. 시댁이 보증을. 한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참으시려고요? 당신 얼굴 봤어요? 네.
간호사가 거울을 가져왔다. 거울 속에 내 얼굴. 으악. 비명을 질렀다. 얼굴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코는 무너졌고 광대뼈는 깨졌고 턱은 어긋나 있었다. 제 얼굴. 재건 수술이 필요해요. 그것도 전면적인. 한정우가 말했다. 하지만 수술비가 2억쯤 든다고 해요. 2억씩이나요.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제가 내드리죠.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정우가 서류를 꺼냈다. 제 딸이 되어주세요. 뭐라고요? 법적으로 제 딸로 입양되는 거예요. 성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고. 왜? 저를. 제 딸이 3년 전에 죽었어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한테 맞아 죽었죠. 당신처럼. 그때 제가 막지 못했어요.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한정우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을 살리는 게 딸에 대한 제 속죄예요. 그리고 그가 날카롭게 웃었다. 당신이 복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복수? 네. 당신을 이렇게 만든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원했다. 복수를. 좋아요. 잘 결정했어요. 한정우가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당신 이름은 한송이에요. 제 외동딸. 그날 최연우는 죽었다. 그리고 한송이가 태어났다. 수술은 15시간 동안 계속됐다. 국내 최고의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의사 5명이 투입됐다. 완벽하게 수술해 주세요. 한정우가 의사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 원래 얼굴로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의사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얼굴이 당기고 턱이 얼얼했다. 눈을 뜨니 얼굴이 붕대로 감겨 있었다. 1차 수술 성공했어요. 한정우가 옆에 있었다. 수술은 3차까지 해야 완벽하다고 한다. 한 달 후 2차 수술을 성공하고 3차 수술까지 마쳤다. 2달 후에 붕대를 풀 거예요. 그때 새로운 당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1차 수술부터 4개월. 그 시간 동안 나는 재활에 집중했다. 한송이 씨, 오늘은 계단 오르기 연습이에요. 네. 부러진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연습했다. 아파도 참으세요. 강해지려면 이겨내야 해요. 네. 걷기, 뛰기, 계단 오르기. 모든 게 고통이었다. 밤에는 악몽을 꿨다. 진우가 날 때리는 꿈. 한정혜가 날 조롱하는 꿈. 진이가 날 계단에서 밀치는 꿈. 으악! 소리 지르며 일어났다. 송이야. 한정우가 방에 들어왔다. 괜찮아? 죄송해요. 또 악몽을. 괜찮아. 이해한다. 한정우가 물을 건넸다. 복수는 단순히 화풀이가 돼선 안 된다. 네.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그들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 정의. 그래. 넌 피해자야. 그들에게 벌을 주는 건 당연한 권리란다. 한정우의 말에 힘이 생겼다.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그들이야. 2개월 후. 오늘 붕대 풀어요. 의사가 말했다. 나는 긴장했다.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 천천히 붕대가 풀렸다. 거울을 봤다. 이게 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예전의 최연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한송이는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오똑한 코, 큰 눈, 갸름한 턱선. 마음에 들어요? 의사가 물었다. 네. 좋아요. 아니, 좋은 정도가 아니었다. 완벽했다. 목소리도 조금 변했어요. 성대 손상 때문에 수술했거든요.
정말로 목소리도 달랐다. 더 낮고 차분했다. 이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네요. 그게 목적이니까. 한정우가 들어왔다. 와,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교육을 시작할 거다. 교육이요? 진짜 재벌가의 내 딸로 만들어지는 교육을.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다. 한송이 씨, 걸음걸이부터 교정할게요. 에티켓 전문가가 말했다. 재벌가 딸은 이렇게 걸어요. 허리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네. 걷기, 앉기, 식사 예절, 대화법. 모든 걸 배웠다. 말할 때는 천천히, 또박또박. 재벌가 사람들은 급하게 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경영학을 배웠다. 재무제표 읽는 법, 주식 투자, M&A 전략. 모두 알아야 해요. 네. 대학 교수 출신의 튜터가 매일 8시간씩 가르쳤다. 회계, 경제, 법률도 필수예요. 열심히 할게요. 저녁에는 언어 교육. 영어는 기본이죠. 중국어, 일본어도 배워야 해요. 원어민 강사 3명이 교대로 가르쳤다.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했다. 영어는 예전부터 대화가 가능했었는데 중국어 발음은 정말 어려웠다. 이걸 이겨내야 복수할 수 있어. 6개월이 지났다. 이제 거의 완벽해. 한정우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MBA는 미국에서 받을 거다. 하버드 입학도 준비해라. 하버드요? 당연하지. 재벌가 후계자는 명문대 출신이어야 된다. 그 인맥이 보통이 아니거든. 1년 후 나는 하버드에 합격했다. 미국으로 떠났다. 2년 동안 MBA를 마쳤다. 졸업할 때는 수석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3년이 지나 있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최연우는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은 한송이. 대한물산 주식회사의 외동딸. 준비됐니? 한정우가 물었다. 네. 이제 시작할게요. 좋아. 그들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보여줘야지. 나는 미소 지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나는 최연우의, 아니 나의 부모님 집을 찾았다. 집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돌아서고 말았다. 다음 날 한국물산 주식회사 한정우 회장, 외동딸 한송이 씨 후계자로 공식 발표. 신문에 내 사진이 실렸다. 기자회견장은 플래시로 가득했다. 한송이 씨 후계자로서 포부는 한국물산을 세계를 향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결혼 계획은?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첫 출근을 했다. 한국물산 본사 40층 전무 사무실이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직원들이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창밖을 봤다.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시작이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다. 전무님, 이번 주 일정입니다. 서류를 넘겼다. 수요일. 건설업계 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봤다. 김진우. 진성건설 대표. 그의 이름이 있었다. 3년 만에 다시 보게 되는구나. 이 간담회는 꼭 참석합니다. 네, 전무님. 며칠 후 간담회 날이 왔다. 롯데호텔 그랜드 볼룸. 건설업계 주요 인사 100명이 모였다. 나는 입장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저분이 한송이 전무. 정말 예쁘네. 대한물산 외동딸이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당하게 걸었다. 그리고 그를 봤다. 김진우. 3년 전 나를 버린 남자. 그는 나를 보고 눈이 커졌다. 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쳐다봤다.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얼굴도 목소리도 모든 게 달랐으니까.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진성건설 김진우입니다. 진우가 황급히 명함을 꺼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송이입니다.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헉!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죄송해요.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차갑게 말하고 지나갔다. 뒤에서 진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저 여자. 나는 미소 지었다. 싸움은 이제부터야, 김진우. 며칠 후 비서가 보고했다. 전무님, 진성건설 재무제표 분석 완료했습니다. 어때요? 부실합니다. 부채 비율 250%, 유동 비율 80%. 예상대로네요. 진성건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주요 채권자는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몇 곳입니다. 그 채권 매입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상관없어요. 조용히 다 사들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2주 동안 우리는 진성건설 채권 70%를 매입했다. 김진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전무님, 매입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압박하세요. 나는 각 은행에 진성건설 부실 채권을 모두 매입했다고 통보했다. 은행에는 부실 채권 매입 전에 조건을 걸었다. 진성건설 대출 상환 요구하세요. 네. 갑자기요?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재무 상태 악화 시 즉시 상환 조항 있죠? 네, 있긴 합니다. 그럼 실행하세요. 다음 날 김진우에게 통보가 갔다. 대출금 300억, 2주 내 상환 바랍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진우가 은행에 달려갔지만 소용없었다. 죄송합니다.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채권자? 누구? 밝힐 수 없습니다. 진우는 패닉 상태였다. 300억을 2주 안에 어떻게 구해? 한정혜에게 전화했다. 엄마, 큰일 났어. 돈이 필요해. 얼마? 300억. 뭐? 미쳤어? 그런 돈 어디 있어? 엄마, 제발. 알아서 해. 나 바빠. 한정혜는 전화를 끊었다. 진우는 이서영에게도 연락했다. 대성그룹 회장 딸, 그의 새아내. 서영아, 좀 도와줘. 오빠, 나도 돈 없어. 아빠한테 말해볼까? 응, 제발. 하지만 이서영의 아버지는 거절했다. 사위 회사까지 책임 못 져. 스스로 해결해. 결국 진우는 방법이 없었다. 2주가 지났다. 상환하지 못했다. 진성건설, 법정관리 신청. 신문에 기사가 났다. 진우의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신문을 보며 와인을 마셨다. 건배. 진우의 회사가 무너지자 이서영이 움직였다. 오빠, 미안한데 우리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뭐? 서영아, 지금 무슨. 아빠가 파산한 남자랑 사는 게 아니래. 서영아, 미안해. 위자료는 안 줘도 돼. 오빠가 사기쳐서 결혼한 것 같으니까. 사기? 내가 언제? 결혼할 때 회사 재무제표 조작했잖아. 증거 있어. 이서영은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갔다. 진우는 무너졌다. 회사도 결혼도 모두 잃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때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표님, 한국물산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물산? 네. 한송이 전무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진우는 희망을 품었다. 혹시 살 길이 있는 건가? 다음 날 한국물산 본사를 찾아갔다. 40층 전무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한송이가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김 대표. 네, 감사합니다. 진우는 긴장한 얼굴이었다. 회사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솔직히 매우 어렵습니다. 인수하고 싶어요. 정말요? 진우의 눈이 빛났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100억에 인수할게요. 100억? 진성건설의 가치는 최소 500억이었다. 네. 싫으면 파산하시고요. 선택하세요. 지금 진우는 선택지가 없었다. 좋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김진우가 계약서에 서명을 끝내는 순간 나는 그에게 말했다. 참, 김 대표님. 네. 혹시 최연우라고 아세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 이름을? 궁금해서요. 3년 전에 죽었다던데. 그건 아내였죠? 김 대표님의. 진우가 식은땀을 흘렸다. 어떻게 모든 걸 알아요. 어떻게 학대했는지, 어떻게 버렸는지. 당신 누구야? 나는 미소 지었다. 최연우 씨의 대리인이에요. 복수의 화신이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야?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앉으세요. 당신 대체 앉으라고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진우는 천천히 앉았다. 최연우는 죽지 않았어요. 뭐, 살았어요. 당신들이 버린 후에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다. 3년 전 산속에 버려진 나의 사진. 이게 뭐야?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 증거예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CCTV도 있어요. 병원 기록도 있고요. 더 많은 서류를 보여줬다. 경찰 신고하면 살인 미수로 20년은 받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 진우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줘. 제발. 나는 진우를 내려다봤다. 3년 전 내가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용서는 무슨.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당신 어머니, 동생도 다 끝장낼 거예요. 제발 가족은. 가족? 당신도 내 가족 생각했어야죠. 보안팀을 불렀다. 이 사람 내보내세요. 네, 전무님. 진우는 끌려나갔다. 한송이. 이년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한정혜, 김진희. 이제 너희 차례야. 한정혜는 명품 가게에 있었다. 이 가방 주세요. 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이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뭐, 다시 해봐. 역시 안 됩니다. 이상한데. 한정혜가 은행에 전화했다. 왜 카드가 안 돼? 고객님,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압류? 네. 법원 명령입니다. 무슨 법원? 한정혜는 집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경매 공고. 이게 무슨.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다. 누구야? 문 열어. 이웃이 나왔다. 아주머니, 여기 이제 은행 거래요. 나가세요. 뭐? 모르셨어요? 빚 못 갚아서 압류됐대요. 한정희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진우야, 집이 왜 이래? 엄마, 나도 망했어. 뭐? 무슨 소리야? 회사 팔렸어. 나 이제 백수야. 그럼 돈은? 없어. 한 푼도. 한정희가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검은 차가 멈췄다. 한송이가 내렸다. 한정혜 씨, 당신, 누구야? 기억 안 나세요? 뭘? 며느리요.
최연우. 한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연우, 죽었잖아.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안 돼. 이건 복수예요. 당신이 나한테 한 것들. 나는 서류를 던졌다. 형사 고소장이에요. 살인 미수, 상해, 감금. 제발 용서해줘. 용서? 당신이 나한테 용서해 달라는 건가요? 한정혜가 무릎을 꿇었다. 3년 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법정에서 봐요. 나는 돌아섰다. 한정혜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김진희는 명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집안이 망하자 취직한 것이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다. 한송이였다. 이 가방 보여주세요. 네, 고객님. 진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고객님, 이 가방은 한정판이라. 가격은 상관없어요. 카드 받아요. 네. 진희의 눈이 반짝였다. 큰 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고객님, VIP 라운지로 모실까요? 그래요. VIP 라운지로 갔다. 진희가 샴페인을 따랐다. 고객님, 다른 제품도 보시겠어요? 잠깐, 당신 이름이 김진희입니다. 김진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진희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진성건설 김진우의 동생?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차를 홀짝였다. 오빠 회사 망했다던데. 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거야? 네. 진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힘들겠네. 부잣집 딸로 살다가. 참, 최연우 알아? 진희의 손이 떨렸다. 샴페인 잔이 흔들렸다. 모릅니다. 거짓말. 3년 전에 내가 계단에서 밀었잖아. 뭐라고요? 임신한 올케를 계단에서 밀친 거. 기억 안 나? 진희가 벌떡 일어났다. 당신 누구야? 복수하러 온 사람. 나는 서류를 꺼냈다. 상해 치사로 고소할 거야. 태아 사망까지. 안 돼. 법정에서 봐. 나는 가게를 나왔다. 뒤에서 진희가 소리쳤다. 돌아와. 이년아.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재판날이 왔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진성건설 며느리 학대 사건. 시댁 식구들, 살인 미수 혐의.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 김진우, 한정혜는 피해자 최연우를 3년간 학대하고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김진희는 최연우를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임신한 최연우의 아이를 유산시켰습니다. 증거가 제출됐다. 병원 기록, CCTV 영상, 녹음 파일. 모든 게 명백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한정혜가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끝? 검사가 반박했다. 피해자는 3년간 지옥을 살았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증인으로 나왔다. 한송이 씨, 증인석에 앉으세요. 법정 전체가 나를 봤다. 당신이 최연우 씨 맞습니까? 네.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을 봤다. 김진우, 한정혜, 김진희. 3년 전 나를 지옥으로 보낸 사람들. 당신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때리고, 굶기고, 죽이려 했죠. 연우야. 미안해. 한정혜가 울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벌을 받으세요. 당신들이 한 짓에 대해.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진우, 징역 15년. 피고인 한정혜, 징역 12년. 피고인 김진희,
징역 15년. 안 돼. 한정혜가 소리쳤다.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들은 호송됐다. 나는 법정을 나왔다. 최연우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연우야, 고생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랐다. 엄마는 바닥에 앉아 울면서 연신 바닥을 치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엄마를 살며시 안았다. 기자들이 달려들었다. 한송이 씨, 소감이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획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 겁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당당하게 걸어갔다. 3년 후 한국물산 주식회사 세계 10대 기업 진입. 신문 일면에 내 사진이 실렸다. 나는 이제 회장이었다. 아버지 한정우는 은퇴하고 나에게 모든 걸 물려줬다. 송이야,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아버지. 사무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3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나.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재단 준공식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나는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이었다. 준공식장에 도착했다. 수백 명이 박수를 쳤다. 감사합니다. 한송이 회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 수 있었어요. 피해자들이 감사 인사를 했다. 나는 그들을 안아줬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준공식이 끝나고 나는 한 곳을 찾았다. 3년 전 내가 버려졌던 그 산. 나무들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달랐다. 안녕, 최연우.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제 평안히 쉬어. 나는 산을 내려왔다. 차에 탔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회장님? 회사요. 네.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세상이 지나갔다.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최연우는 죽었다. 하지만 한송이는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당당하게, 강하게.